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몸을 숙여서 발끝을 만져보세요. 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허리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당김을 느끼셨나요? 무릎 뒤쪽의 뻐근함은요? 이제 다시 앉아서 머리를 오른쪽 끝까지, 그 다음 왼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뚝 소리가 들리셨나요? 목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것 같으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이셨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어깨가 뻣뻣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딸은 계속 그냥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통제 드세요. 더 쉬세요. 어느 날 아침 박 여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팔은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확인하러 올 때까지 3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강남병원에 도착했을 때쯤 근육이 너무 굳어서 다시 걷기까지 6개월의 집중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 전역에서 매달 수백 명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숙이고 머리를 돌려보라고 했을 때 느끼신 바로 그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재활 전문의이고 한국에서 22년 넘게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만성 통증과 경직으로 고생하는 환자 15,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직 치료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칭을 더 하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친구들은 뼈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인터넷은 요가와 마사지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깨진 수도관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새고 결국 집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뻣뻣함,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통증, 운전할 떼목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은 약한 근육이나 늙은 뼈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근막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랩처럼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조직층입니다. 이 조직이 탈수되고 압축되면 근육이 더 이상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없습니다. 서로 달라붙습니다.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층층이 점점 더 뻣뻣해지다가 어느 날 박 여사님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이 근막 조직은 재수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수십 년의 경직이 단 열흘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달이 아닙니다. 10주가 아닙니다. 열흘입니다. 저는 7년 전 서울의 재활센터에서 이 씨라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68살이셨고 팔을 어깨 위로 거의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자 저는 근막층을 직접 공략하는 미세 동작, 아주 작고 정확한 동작의 특정 순서를 개발했습니다. 9일 만에 이 씨는 통증 없이 두 팔을 머리 위로 똑바로 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0일 프로토콜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무료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치료법이 왜 실패하는지, 얼어붙은 조직을 몇 분 만에 풀어주는 정확한 동작, 그리고 매일 아침 단 5분만 사용해서 평생 통증 없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60초 동안 완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해보세요. 하세요. 옆면을 세게 눌러보세요.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이제 이것을 해보세요. 일어나서 뒤를 보기 위해 온몸을 돌려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돌릴 수 있나요? 90도를 넘지 못했다면, 어깨에서 당기는 느낌이나 허리 아래쪽에 갈리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재활 전문의로 23년을 일했고 14,000명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경력의 첫 15년 동안 저는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완화는 제공하지만 근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스트레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은 매달, 해마다 같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의 76살 박 여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깨 통증과 아침 경직으로 8년 동안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손주를 더 이상 안아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 맨 위 선반에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밤새 돌로 변한 것처럼 느껴져서 침대에서 나오는 데만 20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화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저는 만성경직과 관절 통증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근막에 대한 최신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근막은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섬유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결코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뼈도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유연성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의 뻣뻣함, 제한된 운동 범위,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은 탈수되고 압축된 근막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층 사이에는 모든 것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얇은 액체막이 있어야 합니다. 엔진의 오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을 움직일 때 수십 개의 근육층이 서로 쉽게 미끄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액체가 마릅니다. 층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압축됩니다. 젖은 종이 2장이 붙은 것처럼 유착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스트레칭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접착된 것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강제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완화를 느낄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미끄러짐 운동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압축된 조직층을 재수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때로는 몇 분 안에 뻣뻣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뻣뻣함이 단지 불편함일 뿐이고 나이가 들면서 겪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압축된 근막은 단지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관절로 가는 산소 공급을 제한합니다. 척추, 엉덩이, 무릎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보상적 움직임 패턴을 만듭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진행성 압축은 사람들을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각한 이동성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움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필요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재활 클리닉에서 23년 동안 저는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로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얼굴을 찌푸리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깨가 콘크리트처럼 느껴진다고, 무릎이 매일 아침 소리를 낸다고, 더 이상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돌릴 수 없다고, 그리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침술, 마사지, 진통제, 비싼 주사, 수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을 썼지만 여전히 뻣뻣하고 아픈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정말 모든 사람이 잘못된 목표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뻣뻣함은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관절 자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막이라고 불립니다. 근막이 무엇일까요? 몸의 모든 근육을 덮고 있는 얇은 랩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근막입니다. 각 근육 그룹을 감싸서 그들 사이에 층을 만듭니다. 젊고 제대로 움직일 때 이 층들은 실크 시트처럼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세 이후에 이 근막층이 탈수되기 시작합니다. 끈적해집니다. 함께 압축되어 유착을 형성합니다. 두 장의 종이 사이에 꿀을 붓고 마르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종이들이 붙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칭을 할 때 벽을 당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마사지가 하루 이틀만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진통제가 뻣뻣함에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근막 유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온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른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50견이라고 했습니다. 코르티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일시적인 완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어깨, 복합체 전체에 걸쳐 거대한 근막 제한을 발견했습니다. 층들이 너무 압축되고 붙어서 근육이 더 이상 미끄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막이 탈수되고 압축되면 실제로 짧아집니다. 그것에 붙어있는 모든 것을 당깁니다. 이것은 전신을 통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깨의 팽팽한 근막은 목을 당깁니다. 엉덩이의 팽팽한 근막은 허리를 당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증이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은 무릎이 아프고, 다음 날은 발목, 그 다음 날은 엉덩이가 아픈 이유입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은 각 통증 지점을 별도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근막 네트워크를 완전한 시스템으로서 재수화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근막을 올바르게 표적으로 삼는 방법을 이해하면 단 10일 만에 수년간의 압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0주가 아닙니다. 10개월도 아닙니다. 10일입니다. 제가 발견한 방법은 미세 움직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근막층 내에 펌핑 작용을 만드는 특정 순서로 수행되는 작고 정확한 동작입니다. 이 펌핑 작용은 탈수된 조직으로 액체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유착을 분해합니다. 근육 그룹 사이에 자연스러운 미끄러짐 운동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를 짜고 놓으면 물을 빨아들이죠. 이 미세 움직임이 여러분의 근막에 같은 작용을 합니다. 압축, 이완, 압축, 이완. 이 리드미컬한 작용이 조직을 안에서 밖으로 재수화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가장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왜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에 있는 제 재활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천 번이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사지 치료, 침술, 일주일에 3번씩 하는 물리치료에 큰 돈을 쓴 후에 저를 찾아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친구들이 추천하는 모든 크림, 모든 파스, 모든 스트레칭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뻣뻣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통증도 재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잘못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신체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근육 사이에는 근막이라고 불리는 얇고 미끄러운 조직층이 존재합니다. 생닭을 손질할 때 보이는 얇고 하얀 막을 떠올려 보세요. 이 근막은 원래 촉촉하고 수분이 많아서 움직일 때 근육들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조직이 수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략 50세부터 이 근막층이 건조해지고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뼈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인 움직임과 수분 부족으로 인해 이 조직층들이 끈적해지고 건조해지며 서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젖은 종이 2장이 서로 쉽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종이들이 하룻밤 동안 붙어서 말라버린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붙어버렸습니다. 떼어내려고 하면 찢어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어깨, 무릎, 허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3년이나요. 서울에 있는 5곳의 병원을 다녔습니다. 치료비로 2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50견이라고 진단하고 코르티손 주사를 놓고 물리치료를 보냈습니다. 통증은 2주 정도 줄어들다가 더 심하게 재발했습니다. 마침내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진찰을 해보니 바로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 관절낭의 근막층들이 완전히 서로 달라붙어 6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 치료법의 혁신적인 점은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을 당깁니다. 일시적으로 길이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붙어있는 근막층을 다시 수분으로 채우고 분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후 1시간 정도는 나아진 것 같다가 뻣뻣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조직을 이동시킬 뿐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미세 움직임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근막층이 만나는 정확한 각도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작은 진동 운동입니다. 이 움직임들은 압축된 조직 공간으로 체액을 다시 끌어들이는 펌프 작용을 만듭니다. 마른 가죽에 보습제를 세우며 들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가죽을 당기기만 해서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제품을 깊숙이 세우며 들게 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이 제가 처방한 어깨밑의 움직임 순서를 수행했을 때 4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오겸씨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려고 생각 없이 팔을 올렸는데 통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할 수 없었던 동작이 갑자기 돌아온 것은 조직층 사이의 자연스러운 미끄럼 움직임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11 프로그램이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매일 몸 전체에 다른 근막 제한 패턴을 목표로 하여 목에서 발목까지 붙어있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풀어줍니다. 보상 패턴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순서대로 움직임을 회복해야 하므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옆구리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부드러운 조직 대신 딱딱하고 줄처럼 뭉친 띠가 느껴진다면 근막이 이미 유착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평생의 고통에서 구해낸 정확한 치료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10일 근막 이완 순서입니다.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단 하루라도 건너뛰거나 이 움직임을 잘못 수행하면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제가 기초층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척추 물결 움직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양손을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정확히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매트리스 쪽으로 부드럽게 누른 다음 풀어주세요. 이것을 5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밤새 압축되어 있던 척추를 따라 있는 근막층에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초 수분 공급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어깨띠 이완을 추가합니다. 벽을 향해 팔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세요. 양손바닥을 어깨 높이에서 벽에 평평하게 대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손바닥을 벽에 단단히 누른 채로 천천히 3걸음 뒤로 걸어가세요. 등 위쪽과 어깨를 가로질러 당기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칭 중에 본능적으로 숨을 참는데 이것은 근막이 풀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매일 아침 이 움직임을 5번 수행하면 굳어진 어깨 조직이 밑에 있는 근육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활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관절 굴곡근과 깊은 골반 근막을 무시합니다. 8일과 9일 동안은 이 숨겨진 부위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발을 앞에 단단히 디뎌 90도 각도를 만드세요. 안정성을 위해 양손을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오른쪽 앞쪽에서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엉덩이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어주세요. 엉덩이를 대고 40초간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엉덩이 굽힘근의 근막은 오랜 세월 앉아 지내면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뻣뻣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면
환자분들은 즉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열흘째 되는 날, 통합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세 부위를 모두 연결하여 흐르듯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척추 물결 동작을 5회 반복하고 바로 이어서 벽 스트레칭을 3회 반복한 다음 양쪽 엉덩이 굽힘근 풀기로 마무리합니다. 전체 동작은 정확히 12분이 걸립니다. 이 마지막 통합 동작은 근막 조직이 다시 하나의 연결된 체계로 움직이도록 가르쳐주며 따로따로 굳어있는 부분들이 아니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천이 최적일 때 이 동작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추운 방에서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도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기상 후 3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따뜻한 방에서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근막은 풀리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근막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되어 제대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고개를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침, 마사지, 비싼 레이저 치료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10일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진료실로 들어오시더니 양쪽으로 고개를 완전히 돌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운전하면서 다시 어깨 너머로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 고통 없이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회복입니다. 근막은 기억력이 있습니다. 다시 자유롭게 미끄러지도록 가르쳐주면 기억합니다. 하지만 10일을 빠짐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이제 이 10일 변화 프로그램의 네 번째 중요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 동안의 스트레칭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몸의 통증 신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진짜 돌파구는 4일에서 7일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저는 근막 수분 보충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4일 동안 몸은 영구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몇 주 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막, 즉 몸의 모든 근육을 감싸고 있는 이 얇은 조직층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스펀지가 촉촉하고 미끄럽게 유지됩니다. 근육들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앉아서 지내고 나쁜 자세,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다 보면 이 스펀지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마치 판지처럼 됩니다. 뻣뻣하고 부서지기 쉽고 붙으면 안 되는 곳에 달라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목에 느껴지는 그 끔찍한 뻣뻣함, 그것은 근육 통증이 아닙니다. 말라버린 근막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뒤로 손을 뻗어 옷 지퍼를 올릴 수 없을 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근막 유착이 어깨뼈를 녹슨 쇠사슬처럼 제자리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칭은 이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칭은 근육 섬유만 늘리기 때문입니다. 근육 사이의 말라버린 조직층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매일 스트레칭을 해도 여전히 뻣뻣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프로그램에 4일에서 7일 동안 방향성 활주 동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직층 사이에 전달력을 만들도록 고안된 특정한 움직임입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이 동작들은 말 그대로 말라버린 근막의 수분을 다시 짜놓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짜내고 다시 적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과 위석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똑바로 앉아서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턱을 천천히 겨드랑이 쪽으로 내렸다가 천장 쪽으로 올리기를 5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목 근육과 그것을 둘러싼 근막 사이에 전단 동작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활주입니다. 양쪽에서 각각 30초씩 하세요. 두 번째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를 다룹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양손을 허리에 대세요.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칭처럼 앞으로 구부리는 대신 척추를 통해 물결 동작을 만들 것입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그런 다음 골반을 아래로 말아 넣으면서 반대로 합니다. 이 구르는 동작을 1분간 반복하면 척추 전체를 따라 근막층에 수분이 공급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무릎과 발목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의자 끝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이제 발을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대신 발가락으로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그립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다리 전체를 10초간 부드럽게 흔듭니다. 그 흔드는 동작이 무릎 관절, 주변의 모든 작은 근막 주머니로 수분을 퍼뜨립니다. 7일째 되면 환자분들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낀다고요. 수년 동안 있었던 뻣뻣함, 끊임없는 불편함의 배경소음이 그냥 사라졌다고요. 관절이 다시 윤활유가 발라진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먼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인다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완화가 아닙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말 그대로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조직 환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으로 밝힐 내용은 이 전체 10일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해를 거듭해도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년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통계 숫자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6번째 핵심 원칙은 제가 근막 재수화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완전히 가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라는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말했고 이웃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텔레비전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근막을 스트레칭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미세한 파열을 조직에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들은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처럼 축적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6입시간이나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근막층이 탈수되고 압축됩니다. 무거운 책 밑에서 밤새 눌려있던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주기 전에 그 스펀지를 잡아당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파열됩니다. 여러분이 재수화 전에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 사이의 조직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재활센터에 오신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68세였고 5년 동안 아침 스트레칭을 종교적으로 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발끝을 만지고 어깨를 돌리고 척추를 비틀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깨 통증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목경직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빨래를 널기 위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 영상 장비로 근막을 검사해 봤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조직층이 갈기갈기 찢어진 천처럼 보였습니다. 수년간 탈수된 근막을 스트레칭한 결과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수천 개의 미세한 파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 스스로를 찢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손상입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 전략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제가 미세 진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힘을 주지 않고 조직층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각 관절을 운동 범위의 단 10%만 움직입니다. 딱 10%입니다. 손목을 아주 조금 회전시킵니다. 발목을 작게 구부립니다. 각 방향으로 5cm 정도만 움직이는 부드러운 고개 돌리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300ml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조직 수축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근막이 준비되기 전에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청과 같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물은 단순히 위장만 수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2분 이내에 그 물은 근막 네트워크에 도달하여 내부로부터 재수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12분 동안 미세 진동을 계속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목으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부드러운 손가락 구부리기, 거의 움직이지 않는 느린 어깨 으쓱하기. 여러분은 근막에게 스펀지가 천천히 팽창하듯 물을 흡수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건너뛰는 준비 단계이며 이것이 모두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이 12분이 지난 후에야 제가 가르쳐 드릴 실제 근막 활주 동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수화 시간대 없이는 그 동작들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대신 손상시킬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원칙 하나만으로 전체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10일 만에 다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만에 5년 동안 지속된 만성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겁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뻣뻣한지 느껴보세요. 그 뻣뻣함은 탈수된 근막이 바로 이 프로토콜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이것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 주의 깊게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10일 프로토콜은 효과가 있지만 완전히 헌신할 때만 그렇습니다. 절반만 하면 절반의 결과만 얻게 되고 절반의 결과는 여전히 통증 속에서 깨어나고 여전히 몸을 구부리는데 애를 먹고 여전히 기본적인 일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일일 세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목과 어깨, 근막 재수화에만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턱 당기기 동작을 수행합니다. 턱을 아래가 아니라 정확히 뒤로 당겨서 정확히 5초 동안 유지합니다.
3초 동안 풀어줍니다. 이것을 12번 반복합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머리 밑에 베개를 두지 마세요. 목의 근막은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압축되어 왔습니다. 이 3일간 풀어주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4일부터 6일까지는 허리와 엉덩이 부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아니라 단단한 표면에 평평하게 누워서 골반 기울이기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허리를 바닥에 평평하게 누르고 7초 동안 유지한 다음 5초 동안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15번 합니다. 이 3일 동안 물 섭취량을 정확히 하루 8잔으로 늘려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에 충분한 수분 공급 없이는 근막이 재수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7일부터 9일까지는 무릎과 발목 근막을 다룹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발 뒤꿈치는 내리고 발가락만 들어 올립니다. 5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발가락은 내리고 발 뒤꿈치만 들어 올립니다. 5초 동안 유지합니다. 정확히 10분 동안 번갈아 합니다. 종아리가 탈 것입니다. 그 타는 듯한 느낌은 수년간 정체된 후 마침내 혈류를 받는 압축된 근막입니다. 불편하다고 멈추지 마세요. 이것이 하체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10일째는 통합입니다. 3가지 동작 순서를 모두 한 세션에 결합합니다. 정확히 15분이 소요됩니다. 목 움직임, 그 다음 골반 움직임, 그 다음 발목 움직임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근막의 변화를 고정시키고 근육층 사이에 새로운 미끄러짐 패턴을 확립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일이 지난 후에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움직임 없이 8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베개 3개를 베고 자거나 허리 주변에 꽉 조이는 옷을 입는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근막은 몇 주 안에 다시 압축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문을 열어주지만 그 이후에는 매일 단 5분의 유지 동작으로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8세 환자분을 치료했는데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어깨 너머로 뒤를 볼 수 없어서 가벼운 사고를 3번이나 당하셨습니다.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10일간 진행한 후 그분은 양쪽으로 40도씩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그 후 6개월 동안 매일 아분의 동작을 유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은 손주들을 보러 부산까지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셨는데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아침마다 뻣뻣함을 안고 계속 살아가거나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거나 나중에 올 통증이 두려워서 활동을 계속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이 프로토콜의 첫째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끝낸 후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해결책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10일 프로토콜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아침 뻣뻣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없애고 싶은 관절 통증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획기적인 건강 솔루션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근막 회복 방법이 필요한 만성 뻣뻣함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